써니킴의 미국 부동산 리포트. 안녕하세요. 써니킴의 미국 부동산 리포트 아이프라폴티스 부동산 대표 써니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런 집을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스탁, 펀드 등 내가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있는 동산의 재산과 달리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사고 팔 때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유지하는 기간, 텍스라든지 관리비 이런 걸 비롯해서 유지비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살 때 정말 잘 사셔야 해요.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요리의 기본이듯이 내가 집을 잘 즐기면서 살다가 가치가 올라서 잘 팔기 위해서는 일단 잘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쉽게 잘 팔릴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엑시트 스트래티지라고도 하죠. 그러면 오늘은 미래의 집을 잘 팔기 위해서 절대로 사지 말아야 될 집들의 유형을 한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타운하우스나 콘도보다는 개인집, fee simple이라고도 하죠. 싱글 패밀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지 말아야 될 집의 첫 번째 유형은 동네의 대지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북서부 교외 지역의 대부분의 동네들의 기본 필지, 랏이라고 하죠. 는 조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4분의 1 에이커 정도입니다. 이 넓이로 얘기하면은 80 곱하기 120피트 정도 되는 땅이죠. 그리고 이 도로변으로 접한 땅이 한 60피트 정도는 되어야지 나중에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 따라서 이 필지가 3분의 1 에이크 정도인 데도 있고 또 2분의 1 에이크 정도로 아주 큰 필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반면 시티 오브 시카고는 3,125 스퀘어피트, 즉 25 곱하기 125피트로 기본 필지가 아주 작습니다. 시티니까요. 그럼 기본 필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왜 훨씬 작거나 이상한 모양을 한 땅들의 집이 있느냐 하면 그건 도시 규정들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집들이고 한 번 지어진 건물들을 잘 허물지 않는 미국에서는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 즉 existing use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어진 지역을 사는 거고 나는 신축을 할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 집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현명한 바이어들은 땅의 미래까지도 함께 봅니다. 나중에 집이 좀 올드해져서 빌더들한테 땅으로 집을 파실 때는 이런 땅은 이제 쓸모없는 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동네와 맞지 않는 집입니다. 주변 이웃집들이 전부 다 한 40만 불, 50만 불 정도로 렌치라든지 바이레벨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마한 집인데 나 혼자 우뚝 솟은 그 100만 불짜리 집들,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집 자체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실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변이 다 신축에 100만 불이 넘는 그런 럭셔리 하우스들인데 내 집은 좀 작은 집이라면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의해서 상승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럴 때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땅의 그 필지가 동네 규정에 맞으셔야지 나중에 빌더들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이한 형태의 집들입니다. 박물관 모양을 하고 있다라든지, 조개 껍데기 모양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주 컨템포러리 하다든지, 저는 이런 집들을 either hate or love 형태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일반 중산층들, 특히 시카고 지역은 사람들이 매우 보수적입니다. 너무나 현대식으로 지어졌다거나 좀 특이한 형태들은 그러한 집들을 좋아해줄 한 사람의 바이어를 힘들게 기다려야지 되므로 팔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5, 600만 불 넘고 이런 초고가
럭셔리 하우스 형태로 가면은 좀 집 모양이 특이해도 잘 팔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그런 형태들은 뭐 렌치라든지 바이레벨이라든지 레이즈드 렌치라든지 콜로니알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 세 번째와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집 가격과 형태에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진 집들입니다. 미국은 아까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 좀 공식 아닌 공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4, 50만 불대의 렌치나 바이레벨 집이라면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 정도는 있는 것을 바이어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7, 80만 불대의 콜로니얼 집이라면은 방 4개에 화장실 2개 반,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 뭐 차고 2개 있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공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럭셔리하고 잘 꾸며진 집인데 뭐 100만 불을 훨씬 넘게 주고 지금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방은 2개밖에 없다라든지 뭐 이런 집들은 일반적인 그런 기대치를 조금 벗어나는 집들은 나는 살면서 괜찮아. 뭐 우린 식구도 없고 괜찮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팔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큰 길가의 집입니다. 신호등보다는 스탑 사인으로 이 신호가 조절되고 특히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이 별로 비지하지 않은 바쁘지 않은 2차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가 쌩쌩 달리는 그 4차선 쪽으로 특히 그 현관문이 그쪽으로 나와 있는 집들은 차를 뭐 빼고 파킹할 때도 힘들고 하니까 잘 팔리지 않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6번째는 철길이 너무 가까워서 너무 시끄러운 집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메트라역에 가까워서 메트라까지 뭐 걸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쉽게 메트라역에 갈 수 있는 지역은 오히려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메트라역과 상관없으면서도 뭐 집 뒤뜰에 바로 철길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파실 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고압선이 너무 가까운 집들입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뭐가 나쁘다고 증명된 건 없고 또 개의치 않으신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여전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쭉 나열한 거를 듣고 계시면 아유 그런 집을 왜 사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세요. 왜냐? 사실 집을 보다 보면은 버젯은 빠듯한데 또 좋은 집을 사고 싶고 하니까 이렇게 집을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는 거에 먼저 포커스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사실 그러한 집들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내놓았으면 안 팔리니까 집을 진짜 바이어들 마음에 쏙 들게 꾸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는 로케이션. 제가 오늘은 뭐 로케이션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또 많은 팩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2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땅의 모양. 그리고 3번째는 구조, 뭐 플로어 플랜이 될 수도 있고 레이아웃이라고도 하죠. 그런 구조. 그리고 마지막이 집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게 리모델링 되어 있냐가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많은 바이어분들은 정해진 버젯 안에서 집을 보시다 보니까 마지막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로케이션, 땅의 모양, 그리고 레이아웃, 그리고 마지막이 리모델링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와 2번째는 아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레이아웃은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 리모델링 된 전도는 내가 처음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살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좋은 집을 선택하셔서 마음껏 즐기면서 사시다가 많은 가치 상승을 누리고 파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내용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니킴의 미국 부동산 리포트.